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이 어느덧 100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현재까지의 경과를 최신 자료로 한번 정리하고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패션 좌파 부문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니클로의 판매 실적 수직 하락이 부각됩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유니클로 본사 임원이 도쿄 행사 자리에서 한국의 불매운동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전적이 있어 주요 타겟이 된 브랜드입니다.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매출은 불매운동 이전과 비교해 70% 급감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탑10과 스파워 같은 토종 SPA 브랜드들이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클로의 4분기 겨울철 매출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스상트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룹 전체 매출 1,400억엔 중 한국 매출액이 722억엔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데스상트 측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듯하지만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데스상트 홍보 담당자 측에서 구체적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한국의 불매운동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걸 보니 매출 타격이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류 부문에서는 맥주의 소비 감소가 드라마틱합니다. 한국은 일본 맥주의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한국 내에서 소비는 97% 감소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맥주 수입은 6,000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 동기 675만 달러에서 99.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입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주류 판매 점유율은 3% 이하로 바닥 수준입니다. 불매운동의 최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 맥주가 없음 발광할 거라는 누구의 말과는 아주 상반된 결과죠. 덕분에 일본 맥주의 빈자리를 더 맛있는 국내 맥주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맥주는 올해 7, 8월 매출 상승률이 일본 불매운동 이전 대비 52%를 기록하면서 매출 신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캔맥주 디자인의 우길기를 활용했던 아사히 맥주는 아예 수입 맥주 순위에서도 20위권 밖으로 광탈하며 집계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맥주 이외에도 일본에서 흔히 니온슈라 불리는 청주 역시 8월 대비 34.8% 감소해 1억 1,510만엔에서 7,510만엔으로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8월 기준 3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일본 방문 관광객의 소비 지수도 급격히 하락 중인데요.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일본 불매운동 시작 이후 국내 여행객이 600달러 이상 결제한 건수가 지난해 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결제 총액 역시 1,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2,804만 달러보다 57.2%가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여행을 갔더라도 씀씀이의 2배 이상 고민하고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국 관광객 의존이 8할 이상이던 일본 지방 소도시들은 아예 관광객을 찾을 수 없을 지경이라 각 지자체에서 정부를 향해 불만과 해결 방안 촉구를 토로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대마도의 경우 쓰시마의 눈물, 관광 절벽 등 이제 헤드라인 자체가 진부합니다. 한 달에 2,000대씩 예약이 밀려들던 대마도 렌터카 업체들은 일주일에 서너 대만 예약되고 있다며 모두 도산 위기입니다. 객실이 400개가 넘는 이 대형 호텔은 쓰시마시가 토지 무상 대여까지 해주며 준공한 건물이지만 텅텅 비어있습니다. 니노미야 테루유키 쓰시마시청 관계자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서 제발 쓰시마에 와달라고 관광객 유치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은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입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닛산 자동차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7.4%나 급감했습니다. 닛산 측에서는 한국 시장 철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다 마이너스 80.9%, 인피니티 마이너스 68%, 토요타 마이너스 59.1%로 나란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전인 6월달만 해도 20.4%였던 일본산 자동차의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대로 줄어들더니 7.7%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괘씸죄 기업들입니다. 롯데도 일본 불매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롯데쇼핑 주식은 급격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9.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화점 부문 명품 사업이 3분기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역진하는 것 같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 및 일본 브랜드들의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 주요 루트라는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들의 냉정한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지 연구원들은 롯데 리테일 분야 3분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며 가시적으로 큰 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DHC입니다. 한국에서만 연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며 화장품에 이어 이너뷰티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던 DHC는 DHC 일본 본사가 도를 넘어선 혐한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입니다. DHC 코리아는 2012년 이후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매출은 0에 수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무리하며 각국의 영향입니다. 한국은 산업활동 및 성장 경과의 3대 지표로 꼽는 생산, 소비, 투자 지수가 8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트리플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른 추석 연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소비 시장이 어느 정도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트리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액 지수는 2011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신기기,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재구매가 8.3% 증가했습니다. 식음료품 판매도 3%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NHK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0.6% 줄었다고 보도하며 일본의 한국 제품 수입이 10.3% 정도만 줄어든 것에 비해 훨씬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 기재부도 한일 무역 갈등 상황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해 특별한 경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픽맨이었습니다.